자, 709번, 733번. 오늘 그럼 조금 빨리 끝낼 수도 있겠다. 풀이도 없고 오늘은 연립방정식인데 심화 유형을 너희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라서. 자, 요거 일단 들어갑니다. 자, 결국 이거 질문이 니은디귿 때문이지. 이거 상식으로 알아놔. 예를 들어서 x3승 2x의 제곱 3x 4는 0의 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면 개수가 앞에서부터 지금 1, 2, 3, 4죠. 개수를 뭐 해봐?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봐봐. 4, 3, 2, 1. 그 녀석의 근은 뭐다? 상식을 알아놔야 된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이야. 알았죠? 역수들입니다. 개수가 앞뒤의 자리가 싹 다 바뀌면 모든 근들이 다 역수. 자, 왠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이거 상식으로 그냥 보자마자 알아야 돼. 어떻게 식을 바꿔볼 거냐면 x 대신에 x분의 1 또는 t분의 1을 써봐. 그러면은 모든 식들이 t의 3승분의 1, t의 제곱분의 2, t의 3승, 뭔 소리야? t분의 3 플러스 4. 여기서 양변에 t의 3승을 곱합시다. 그럼 뭐예요? 4t의 3승, 3t의 제곱, 2t 플러스 1이 나온다. 맞지? 이 식과 이 식은 사실은 똑같은 식이잖아. 그냥 양변에 t의 3승을 곱했을 뿐이고 t가 0인 건 알잖아. 맞지? 같은 식이거든. 근데 얘랑 얘는 무슨 관계 있어? x가 다 t와 역수 관계 있어. 모든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똑같이 성립합니다. 자, 여기서 뭐 찾아봐? t분의 1 값을 찾아봐. 생김새가 똑같지? 그래서 뭐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이거 상식을 알아놔. 그래서 여기 있네. 디귿. 디귿은 보자마자 참 나와. 개수가 어떻잖아? 마이너스 DC, 마이너스 BA 순서가 똑같죠. 대신에 뭐 맞불, 뿔, 맞 이게 바뀌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어차피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알았지? 식 자체가 역수관계에 있어서 근들이 다 역수관계에 있는 거다. 알았니? 자, 두 번째. 이제 내가 설명해야 되는 거는 뭐다? 요거. 뭐? 홀수차 항들 또는 짝수차 항들이 부호가 바뀌어 있어. 짝수차 항이 부호 바뀌었네요. 근데 홀수차 항의 부호를 일단은 싹 다 바꾼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는 거라서 이 식 자체는 그냥 마이너스 AX의 3승, 마이너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D는 0이랑 사실 똑같거든. 맞지?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무슨 차이 있어? X의 홀수차항이 부호 바뀌었네. 근이 뭐가 있을 거다? 부호 반대인 녀석 분명히 있을 거다. 왜? 대입하면 똑같은 식 나오잖아. 알았니? 그래서 기억, 니은 둘 다 참입니다. 알았죠? 그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거를 기본으로 상식으로 알아라. 알았지? 보자마자 참이 나올 수 있게. 다음 733번. 자, 요 녀석은 뭐예요? 1, 2, 3, 4, 5, 6, 7, 8 이게 한 3개, 4개. 예를 들어서 F1, 2, 3나 F4 정도까지만 물어봤다면 단순 연산일 수도 있기는 하다. 맞지? 근데 이게 우리가 한 10개 가까이 반복, 한 8개쯤 넘어가면서부터는 똑같은 연산을 계속 반복시키진 않을 거야. 불필요한 연산을. 맞죠? 그러면 뭐 최소한 6개에서부터 최대한 8개 정도까지는 전부 다 뭐다? 반복성, 규칙성이 있다라는 걸 상식으로 알아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F의 1부터 구해보는 거야. 뭐야?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죠. F2는 뭐예요? 일단은 1 더하기 오메가 4승분의 오메가 제곱입니다. 일단은 한 3개짜리 3개까지래. 아니 3개짜리래. 3개까지 일단은 구해놓고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오메가의 지수가 막 늘어난다. 맞지? 그럼 일단은 뭐 기본적인 오메가 공식 몇 개는 써보고 시작해야겠네. 그래서 뭐 한다? 1번 공식 대입한 거, 2번 공식 인수분해 후 뒤에 있는 2차식 부분에 대입한 거 까지는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요 F2, F1 다 할까?
F1은 일단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상식. 두 번째 1 더하기 오메가의 4승이 있는 거. 오메가의 4승은 뭐야? 오메가의 1승과 같아지는 거. 뭐야? 3승이 1이니까. 그래서 고쳐놓고 생각을 해주면은 1 더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나온다? 1 더하기 1분의 1이 나온다. 즉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오메가 6을 뭔 소리야? F4를 봐야죠. F4를 보니까 뭐야? 1 더하기 오메가의 8승분의 오메가의 4승이야. 그러면 어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지고 오메가의 1승이랑 같아지고 그게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맞지? 자, 여기서 규칙성이 보여야 되는데 절대로 마지막 값을 보면서 규칙을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값이 나오기 직전 단계를 보면서 너희들이 규칙 찾는 거다. 어때? 세 개마다 반복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세 개씩 끊어주면 합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F1, 2, 3 끊고 4, 5, 6 끊고 7, 8, 9 끊고 3의 배수마다 끊고 F18도 3의 배수네 18도 3의 배수네 끊고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몇 번 반복됐어? 6, 3은 18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반복되는 규칙 찾아주세요. 여기서 반복된다라는 거는 규칙성의 한 종류일 뿐이고 뭐 규칙성에는 이런 것도 있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규칙. 뭐 또는 뭘까? 한 5개까지는 뭔가 이상한 값이 나오다가 한 6번째부터는 계속 똑같은 값이 쪼르륵 나오는 것도 하나의 규칙. 맞죠? 뭐 그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반복성이라는 규칙을 찾는 것뿐. 끝. 활용은 잘했나 보군. 그러면 이제 오늘 어디? 연립으로 넘어가죠. 자, 연립 방정식은 자, 우리 반은 내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 반은 그래도 뭐 아직까지 학교 시험을 안 봤지만 내가 예상하기에 우리 반은 잘 따라올 것 같아. 전부 다 1등급을 받냐 안 받냐 또는 1등급 안에서도 전교 뭐 10등 안에 드냐 5등 안에 드냐의 싸움일 것 같아. 왠지 그냥 내가 너희들을 과대평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 1등급은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은 반이거든. 지금 너희들 1등급은 솔직히 10%니까 생각보다 여유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고2, 고3들이 1등급 받으려면 4%니까 막 전교 10등 안에 막 11등, 12등 안에 들어야 돼서 빡센데 너희들로 치면 10%면 보통 전교생이 한 250명 안팎은 되니까 뭐 예를 들어 25등? 그 안에는 분명히 들 겁니다, 당신들. 어쨌든 그래서 조금 심화 유형들이나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유형들 몇 가지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 너희들이 알고 있던 연립 방정식, 예전에 배웠던 연립 방정식보다 조금 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특정 유형에서는 조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연립한다의 정의가 뭐야? 연립하자. 그게 뭐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감법도 하나의 예시고, 그지? 그걸 연립을 함으로써 뭐가 만들어져? 언제 연립을 하며 연립 후에는 뭐가 돼? 다시 미지수 뭐? 맞아요. 미지수가 2개 이상 있을 때 연립하는 거 맞습니다. 또 그래서 맞습니다. 정확하죠? 자, 미지수가 3개야. 식이 3개가 주어져 연립을 통해서 어떻게 해줘? 이 미지수 3개짜리는 사라졌지만 원래는 이 두 식을 이용해서 미지수 2개로 줄여주고 또 이 2개의 식을 이용해서 똑같은 미지수를 똑같이 소거시켜서 2개로 만들어줘. 그럼 미지수 2개씩 2개 나왔지. 한 번 더 연립하면 하나의 미지수 값 나오고 나머지 미지수 2개도 다 튀어나오는 이게 연립이다. 뭐라고? 미지수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식이 여러 개 주어지면은 연립을 함으로써 미지수를 소거시켜 나가는 게 연립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까? 아니다, 그냥 가자.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 이건 중학교 겁니다. 뭐뭐뭐뭐 있었어? 가감법, 이름은 기억 안 날라나? 대입법, 그 다음에 하나는 이름은 너희가 모를 수도 있다. 등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뭘 써요? 라는 거는 식이 생김새에 따라 다르지. 예를 들어서 예시로 바로 쓸게. x 더하기 2y가 뭐 예를 들어 5고요. 2x-y가 3이다 라는 식으로 주어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위에 걸 2배에서 더하고 빼고 밑에 걸 뭐 2배에서 더하든 어쨌든 더하기 빼기다. 맞지? 적당한 실수는 있을 수도 있고
대입법은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해? x 더하기 2y가 5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밑에 식이 y는 2x-3으로 주어지면 보통 y 자리에 대입을 해서 풀기도 하죠. 맞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y는 2x 플러스 1과 y는 3x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지면 이상하잖아. 상관없나? 3x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을 때 뭐해? 우변끼리 같다라고 두지. 언제 했어? 최근에 함수와의 관계, 두 함수의 위치 관계 이런 거 할 때 했었지. 그런 게 우변끼리 같다라고 두는 걸 등지법이라고 합니다. 뭐 이름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은 전부 다 뭐야? 뭐 예를 들어서 밑에 거 2배에서 더한다? y 속어. y 대신에 x를 집어넣는다? y가 어떻게 보면 속어. 사라진 거죠. 얘도 같다라고 두면 x에 대한 식만 나온다? y가 속어.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은 결국 몇 차와 몇 차를 연립하는 거야, 얘들아? 몇 차와 몇 차야, 지금? 1차와 1차일 때 연립 1차 방정식이라 불러준다.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은 2차와 2차도 있기는 한데 그것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몇 차와 몇 차? 알고 있죠?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것부터 연립 2차 방정식이라 부른다. 자, 근데 이미 당신들 다 알지? 예를 들어서 연립해보세요 라고 하면 너네 뭐해? 그렇지. y는의 형태로 바꿔서 y 자리 x를 대입하는 거. 다시 한번 1차를 2차에다 뭐 한다? 대입함으로써 x값 2개. 그럼 x가 2개면 각각에 대한 y값 하나씩 하나씩. 즉 두 쌍이 만들어지겠지. 이게 제일 기본. 오케이? 그러고 나서 2차와 2차로 넘어간다. 1차와 2차는 무조건 대입형이야. 그럼 2차와 2차로 넘어간다. 그러면 너희들이 뭐라고 배워왔냐면은 둘 중 하나의 식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녀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한 놈은 안 될 거고 한 놈은 될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주세요가 풀입니다. 그럼 그 이후 과정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 인수분해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1차식과 1차식의 곱이 0인 거고 그 녀석의 의미 자체가 첫 번째 1차식이 0이거나 두 번째 1차식이 0이다를 의미하게 되는 거다. 맞지? 근데 문자 속어는 아직 안 했어. 그냥 위에 게 아직 그냥 여전히 XY에 대해서 문자 두 개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뿐이니까 이제 뭐 하러 가는 거? 밑에 있는 2차식과 연립하러 가는 거지. 그럼 또 뭐야? 또 대입법? 대입법.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게 기본이야. 자, 그러고 나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너네 교육과정.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 예전 교육과정에는 두 가지가 더 있었고 요즘은 심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일품이나 블랙라벨, 내신고쟁이 같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설명을 하고는 있어. 이런 풀이도 있어 라는 의미로. 뭘 못하겠어? 인수분해를 못합니다. 둘 다. 오케이?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는 2차 방정식을 주면서 연립해버려. 오케이? 그렇다고 뭐 그냥 단순한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문자가 사라지지도 않아. 그게 되면은 다행이고. 알았죠? 자, 그럴 때 푸는 풀이가 두 가지 문제의 유형이 있었음. 옛날에는. 자, 그 중에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 거랑 안 되는 거 한번 비교해봐. 뭐가 달라? 상수항이 0. 오케이? 그리고 뭐 만약에 0이라고 하더라도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알았죠?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 상수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립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둘 다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밑에다가 이걸 쓰자. 인수분해 안 되는 유형이고 요즘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녀석. 근데 100%안 나온다라는 거는 나도 장담을 못하겠어가지고 설명하는 것. 자, 둘 적당하게 더하기 곱하기 몇 배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뭐 해주세요? 상수항을 소거시켜봐. 예를 들어서 여기 상수항이 는 6, 뭐 는 3. 그럼 밑에 거 2배에서 빼라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데요? 그걸 노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새로운 식 하나가 등장할 거야. 상수항을 소거하고 나면 상수항만 사라졌지 2차항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니까 새로운 어떤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그 녀석이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랑 인수분해가 안 됐던 1번 2차 방정식이든 2번 2번 2차 방정식이든 둘 중 한 놈을 다시 써서 연립하는 거야. 기억이면 심플한 게 좋겠지? 뭐 개수가 좀 1, 2, 3 같은 거라던가 상상이 없는 거라던가 뭐 이런 거. 개수가 좀 작은 거 뭐 이런 거. 알았죠? 그게 첫 번째 유형. 오늘 시간 되면은 요거까지 문제 한두 개는 보여줄 겁니다. 여기는 쌤은 없을 거야 아마. 자, 두 번째 또 있어. 상수항을 소거시키는 것보다 사실은 더 심플한 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1번이에요. 알았죠? 자, 뭘까? 문제를 보여줘야 사실은 되는데 어떤 유형이 있냐면 모든 2차항들이 개수가 다 b가 똑같은 거야. x제곱이면 x제곱, y제곱이면 얘도 y제곱.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차항은 xy에 대한 것만 아니라 x 곱하기 y도 문자 곱하기 문자라서 2차로 친다. x제곱항, xy항, y제곱항을 싹 다 소거시키는 거야. 그럼 2차항을 소거시키고 나면 뭐가 만들어져? 2차항이 없으니까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만든 1차 방정식과 또 다시 한번 원래 있었던 것 중에 좀 심플한 녀석 하나랑 다시 연립을 하는 거고 연립의 방식은 대입이겠지. 당연히 위에 게 쉽겠어? 밑에 게 쉽겠어? 당연히 밑에 게 훨씬 쉽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2차항을 소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따라가시고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얘는 x제곱 x제곱인데 y제곱이 y제곱 2y제곱이라면 2차항 소거를 못하니까 그때는 상수항 소거로 가야 되겠지. 알았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무슨 문제야? 상수항 소거인 거지. 알았지요? 왜? x제곱 사라지게 한다고 해서 y제곱이나 xy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2차항 소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위에 거 2배 해서 빼면은 뭐가 될 것이다? 인수분해 되는 2차 방정식이 주어질 거야. 그때는 목적을 그거기 때문에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식으로 줄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끝. 요게 이제 예전 교육과정에는 있었다. 근데 사라져버린 녀석. 그러면 사라지면 오히려 쉬운 건가? 아니, 하나가 남았어. 뭐? 예전에는 얘네가 나오면서 비주류였던 게 하나가 있어. 근데 요즘은 너네 교육과정은 이거를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다 보니까 더 강조가 되어버린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본적인 이거야. 자,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 만약에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5와 3으로 주어졌다 치자. 그럼 무슨 문제야 얘들아? 어떻게 보면 1차 2차지? 그래서 대입하시면 돼. 알았죠? 근데 그걸 모범 답안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기본일까? 그거를 지금부터 앞에서 뒤에 있나? 응용한 것밖에 없지. 뒤로 앞으로 돌아가서 A단계에서 하나 풀고 오자. 제발 있어주세요. 응? 없어요. 이런 젠장. 없어. 만들자. 방금 저거로 예를 들까? 연립방정식 몇 번부터야? 30 몇 번이지? 여기 그냥 펼쳐놓고 자 저걸로 가자 그냥.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가 예를 들어서 5와 3으로 주어졌어. 값이 좀 지저분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풀어보자.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대입해서 푸는 풀이도 있지만 그 풀이 말고 다른 풀이 쓰는 거다.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풀이에요. 자, 뭐야? 우리는 새로운 문자 t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 이 2차 방정식이 뭐야, 얘들아? 합이 5, 곱이 3, xy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 2차 방정식 풀 수 있지. 만약에 예를 들어 4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걸 주면 땡큐고 안 되는 걸 주더라도 아이 지저분해. 구할 수는 있다, 그치? 얼마야? 25 마이너스 12. 13인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는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질문을 한다면은 뭐 그대로 답을 내주면 되고. 알았죠? 어쨌든 이걸 응용하는 어떤 문제로 갈 거야. 자, 그러면 이게 기본 풀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로 넘어가 본다? 요거. 자, 유형 14번이 치환형 문제라고 해서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요거 이제 갈게. 나는 UV 치환형이라고 불러요. 좀 더 그게 와닿을 거다. 문제에서는 대칭형이라고 부를 거고 나는 UV 치환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A, B로 치환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UV로 치환하라고 해서 그냥 UV. 자, 문제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 자, 대칭식이라는 게 뭐냐면 XY가 똑같아. X 대신 Y, Y 대신 X 자리를 바꿔도 성립하고 자리를 바꿔도 성립하고 자리를 바꿔도 다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를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만 뭐 2가 붙어 있거나 하면 대칭식이 아닌 거지. 그리고 나는 또 뭐라고도 하냐면은 이 주어져 있는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뭐 합과 곱으로만 표현이 가능한 녀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합이잖아. 곱이잖아. 합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곱이 필요하고 뭐 곱 하나 더 있고 결국 합과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x 더하기 y를 2로 x 곱하기 y를 v로 치환을 해주세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이 뭐가 됐냐면 u-v가 1, 두 번째 u제곱 마이너스 v는 7로 바뀌어. 됐지? 그러면 이제 u와 v에 대한 2차 연립 2차 방정식이라 생각하면은 뭐야? 대입도 좋고 가간법도 좋고. 어쨌든 밑에서 위에 거 빼보자. 뭐 나와? u제곱 마이너스 u, vv 사라지고 6 넘어와서 마이너스 6. u가 나왔다, 그치? 그럼 u가 마이너스2면 u가 3이면 그때의 v는 각각 얼마예요? 마3 2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답은 근을 구하시오지. 얘는 t제곱에 합이 마이너스 2 곱이 마이너스 3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각각 x, y. 합이 3, 곱이 2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각각 x, y. 인수분해를 해보면 x, y로서 가능한 쌍은 순서쌍을 쓸까? x, y라는 걸로 가능한 순서쌍은 여기서 나오는 게 마3과 1을 둘이 서로 자리 바꿔. 여기서 나오는 xy 1, 2죠? 를 1일 때 2다, 2일 때 1이다로 가는. 그래서 답은 총 4쌍까지 나옵니다. 알았나요? 요게 745번의 가장 모범 답안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노란색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노란색, 빨간색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요 흰색 부분 있죠? UV에서 T로 바꾸는 요 풀이 얘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일단 학교 선생님들은 흰색 풀을 좋아합니다. 왜요? 교과서에서 저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알았지? 알았지? 끝. 여기까지. 여기서 좀 안 했으면 하는 풀이 중 하나가 뭐냐면 짱 굴려. 합이 마이너스 2, 곱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것 찾아보는 거야. 다행히도 마이너스 3과 1이 바로 보이지. 그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있어. 오케이? 합과 곱이 명확하게 정수 곱하기 정수가 나올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고. 그 아닐 때 너희들이 당황한다. 계속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찍어 맞추듯이 추론하듯이 그렇게 합과 곱을 찾아버리면 안 될 수 있다. 아까도 나왔었던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2였어. 그럼 인수분해 못해. 그 합과 곱을 한번 따져봐야지 이게 인수분해 어떻게 보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때? 근의 공식으로라도 답을 찾아야지. 맞지? 근데 그냥 합이 마이너스 2, 곱이 마이너스 3인 거 찾아봐야지 1과 마이너스 3이네 아싸 개꿀 하면서 1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과 1을 답으로 쓰는 그런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2차 방정식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풀이는 쓰지 마세요.
쓸 거면 차라리 대입으로 가던가. 알았지? 오케이? 여기까지. 어때? 연립 2차 방정식의 기본 내용이 이게 다예요. 별거 없죠? 그죠? 몇 문제만 풀어보고 뭐 시간 됐으면은 잠깐 쉬었다가 하든가 하고 그리고 이제 심화유형으로 넘어가자. 오늘은 심화유형이 메인이다. 아마 추가 프린트 줄 겁니다, 내가. 자, 그래서 기본형 몇 개 풀어보자. 쉬운 거 풀자, 쉬운 거. 740번 푸시고요. 아까 하던 거 742번도 마무리 지워버리고 745번은 답이 나와버렸지. 746번 하나 더 푸시고요. 그 다음에 748번. 이거 그거 없나? 농도 문제가 없네. 하나 만들어줘야겠네. 752번까지 하면은 끝이지. 오케이. 5개 풀어보세요. 자, 어쨌든 740번 뭐예요? 1차와 2차 연립입니다. 무조건 뭐다?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하자. 그래서 무슨 형태로? x는의 형태로 바꿔서 대입해보자. 맞죠? 그래서 뭐예요? 1 더하기 3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3y의 y. 여기서 나는 사실 정수를 좋아하고 유리수를 싫어하는, 분수를 싫어하는 게 좀 더 커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한 번만 대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y는의 형태를 했었어도 되죠. 그죠? 왜? 그러면 한 번만 더 y 자리만 x로 대입하면 끝나니까. 뭐 어쨌든 이렇다. 그럼 뭐예요? 6y 제곱. 그 다음에 1차 5y 상수항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죠? 그래서 y로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1과 6분의 1. 그럼 x로서 가능한 것은 뭐야? 마이너스 2거나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 2분의 3, 2분의 3 요거구나. 됐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y-x랑 여기서 만들어지는 y-x 중에서 작은 걸 답으로 쓰면 되니까 그거는 생략할게. 됐지요? 뭐 잡밥이죠. 자, 742번 가보자. 이번에는 뭐다? 2차와 2차입니다. 자, 그래서 2차와 2차는 어떻게 된다? 일단은 잘 찾아봐. 아까도 했었는데 결국 둘 중 한 녀석은 인수분해 되는 게 일단 기본일 거다. 만약에 혹시 안 되면 뭐하라 그랬어? 일단 2차항들의 개수가 다 b가 똑같은지. 예를 들어서 얘가 1, 2, 3인데 얘가 2, 4, 6이면 그것도 가능한 거지. b가 다 똑같은지를 보고 2차항을 소거하거나 혹은 하나라도 다른 게 있다면 상수항을 소거함으로써 인수분해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고 대부분은 인수분해 자체가 가능해지고 맞죠? 그래서 누구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이랑 같이 한 번 더 연립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뭐다?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또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주면 x제곱, x제곱, 2x제곱, 4x제곱. 그래서 x로서 가는 것은 뿔마 루트입니다. 그러면 y로서 가능한 것은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거 하나 찾을 거 맞지? 두 개지? 두 쌍 찾을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대신 y 대신에 x 써보자. 2x제곱은 8, x제곱은 4. 그래서 x가 2, y가 2. 옆으로 쓰고 있나? 옆으로 썼네. 그럼 x가 마이너스이면 y는 마이너스이다. 요렇게 총 몇 쌍? 네 쌍. 이 역시 답이 나오겠다. 그치? 여기서도 뭐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아니면은 뭐 몰라.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 어쨌든 4개가 나오니까 하나가 답이겠다. 그치? 딱 봐도 i 미친놈들이 하나 있네 저거. 5번. 됐죠? 다음. 746번. 자, 이번엔 뭡니까? 2차와 2차입니다. 근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상성을 소거시키거나 2차를 소거시키자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지저분해. 맞지? 그러면은 어디로? 식의 생김새를 잘 보자. 뭐가 나와? 합과
곱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네. 그래서 원래는 UV 치환형으로 푸는 건데 지금은 너무 쉬워져 버렸지. 그냥 밑에서 XY는 21 줘버렸으니까 맞지? 왠지 37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줘버렸으니 UV 치환했다고 치고 그냥 대입하자. 알았지요? 그러면은 X 더하기 Y의 제곱은 42 빼주면 58이에요. 아하. 그래서 X 더하기 Y는 얼마예요? 딱 100이야? 땡큐. 아니지. 제곱이 100이지. 그래서 합은 뭐예요? 10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0도 가능합니다. 맞죠? 그러면 합이 11일 때 곱이 21인 거, 합이 마이너스 11일 때 곱이 21인 거 해서 x, y가 각각 3, 7, 7, 3 두 쌍. 여기서도 x, y가 각각 마3, 아이 좁아. 마7, 마7, 마3까지. 총 몇 쌍? 4쌍이 만들어지겠다. 알았지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다음 748번. 자, 이번에도 뭐야? 뭐 한 쌍의 해를 가지세요 하면서 뭔가 조건이 주어지긴 했는데 조건이 주어지기를 떠나서 일단 연립방정식. 자, 우리가 만약에 해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 대한 뭔가 독특한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개념 설명에서 하겠지. 근데 개념 설명에서 안 한 채로 풀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의 풀이는 항상 어디서부터? 개념 설명부터. 아, 일단 뭔가 연립방정식이네, 연립해야지. 아, 일단 고차 방정식이네, 인수분해 해야지. 왜? 배운 내용의 연립방정식이 연립이고 그냥 고차 방정식은 일단 인수분해가 기본이었잖아. 그래서 항상 너희들이 시험 공부할 때 있잖아.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더 그게 심할 수도 있긴 했는데 시험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개념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라는 게 그냥 공식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놓치는 공식 있는지 없는지를 외우고 그냥 확인만 하고 끝이 아니라 빈 종이 있죠. 빈 종이. 비어있는 종이에다가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첫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 그 시험 범위에 첫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 쫙 나오는 개념들을 다 써봐. 그게 문제의 첫 출발이 돼야 돼. 특수하게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라던가 지금처럼 뭐 한쌍만 존재 이런 조건이라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나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할 때 그 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뭔가 좀 꽂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일단은 큰 틀부터. 알았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이 얘기가 더 와닿게 될 텐데 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어쨌든 연립 방정식이야. 무조건 뭐? 연립부터. 그러면 뭐야? 1차와 2차니까 당연히 1차, 2차에 대입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2x 플러스 k를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합시다. 그럼 전개 바로 할까요? 5x의 제곱에 마이너스 4kx의 플러스 k제곱의 마이너스 5가 0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남아있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볼 건데 거기서 뭐가 나오면 돼? 한 쌍이면 x가 하나란 얘기지. xy가 하나란 얘기지. 그래서 이건 뭐다? 오직 한 실근을 갖는다. 무슨 말이야? 중근을 가지겠다는 말이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번 단어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요? 낚이면 안 돼요. 뭐야? K가 뿔마 오네? 답은 마이너스 25. 됐죠? 다음. 마지막 52번. 각 자리의 숫자인 제곱의 합이 40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32면은 뭐? 3과 2의 제곱의 합. 54면은 5와 4의 제곱의 합.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가 있어? 각 자리의 숫자. 10a 플러스 b로 갈게. b는 자연수, a도 자연수. 둘 다 한 자리 자연수라고 치자. 0도 포함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면 뭐다?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0이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바꾼수 뭐? 10b 플러스 a. 맞지요? 그때 처음 수의 합이 88이다. 그 말은 뭐다? 합 뭐예요? 10a 뿔 b 더하기 a 뿔 b. 그러니까 11a 뿔 b를 말하는 거지. 88이다. 그러면은 아하 a 뿔 b가 8이에요 라고 준 거지. 그렇게 둘이 연립해 주세요 입니다.
그러면 연립은 또 합과 곱이니까 UV 지원형으로 풀면 되겠죠? 알았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약간 심화유형으로 갈 거고, 심화유형은 요 프린트, 내가 준 프린트를 가지고 좀 많이 다룰 겁니다. 최소 한 문제 이상씩은 다뤄볼 거다. 알았지?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갑니다.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나오는 심화유형이라고 하긴 조금, 심화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저게 아니라 공통근이에요. 내가 준 프린트를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뭐다?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질 때. 근데 문제에 따라 그 공통근에 대한 조건이 조금 더 붙을 수는 있다. 문제마다 달라요. 자, 이 문제의 풀이. 그냥 뭐 하시면 된다? 딱 풀이는 하나야. 무조건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두 방정식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알파로 두나 x로 두나 풀이는 똑같기는 해. 근데 알파로 두고 대입을 해서 두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기본이기는 해. 알았죠? 자, 무슨 문제인지 예시 문제를 하나 가보자. 209, 이 프린트 292번을 볼게요. x제곱에 플러스 4mx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그리고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자, 둘이 뭐 하래? 공통근을 가진대. 맞죠? 그럼 뭐 한다? 알파라고 두고 둘 다 대입해보자. 그래서 둘 다 대입을 했어. 그냥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그냥 나중에 익숙해지면 사실은 대입 안 하고 그냥 풀긴 할 겁니다. 근데 나는 일부러 계속 알파 대입하는 풀이로 풀려줄 거고, 뭐 크게 차이는 없음. 자, 어쨌든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거야. 자, 그 고민을 할 게 뭘까? 둘이 더하기 아니면 빼기다. 알았지? 물론 적당한 실수배는 가끔이지만, 진짜 가끔이지만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결국 기본은 뭐다?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야. 가감법을 써본다. 더하기겠어? 빼기겠어? 왜? 자, 더하는 이유는 사실 딱 하나야. 이게 마이너스라서가 아니라 뒤에 있는 항들이 다 사라져 주면서 알파만 남길 수 있을 때, 즉 m이 사라질 때, 그때는 더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마이너스 4m, 얘가 플러스 2m이면 더하겠지. 뭔 소리인지 알겠니? 근데 지금은 개수가 아예 비가 다르지, m이 안 사라지지. 그래서 빼서 뭐라도 없애는 거야. 알파 제곱이라도 없애주는 거다. 알았니? 자, 그래서 뺐다. 그럼 뭐 나와? 3, 말과 행동이 달라요. 3m 알파 마이너스 3m는요. 뭐가 보여? 3m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지. 그래서 이 풀이는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1번 m이 0이거나 2번 알파가 1이거나 혹은 둘 다거나.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m이 0이라고 썼다. 그러면은 틀렸어. 자, 왜 틀렸을까? m이 0이라고 아니라고 한 적은 없잖아. 있나? 없지. 왜 틀렸을까? 자, m 값이 주어지면 이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x제곱 플러스 1이요. x제곱 플러스 1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자, 간다. 허근이 문제가 아니고요. 뭐라고? 공통근이? 그렇지. 문제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거든. 실근을 갖는다고 한 적은 없으니까 허근은 나와도 돼. 근데 식이 똑같아지면은 두 개 다 공통근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똑똑하구만. 그럼 두 번째, 알파가 1이다는 뭐야?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결국 위에 거는 밑에 거 똑같네. 효과야. 그래서 밑에 거 정리해보면 뭐야? 암산한다 그냥. 2m 플러스 2는요. 밑에 것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m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두 개 2차 방정식이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만 겹칠 거다 반드시. 알았죠? 그렇게 푸는 게 일단 공통문이다. 별거 아니죠? 자, 별거 있는 거는 두 번째 거예요. 부정방정. 이거는 책에도 있고. 공통문도 책에 있나 모르겠네.
자, 292번 혹시 풀이 쓸 사람들은 얼른 정리부터 해주세요. 자, 부정 방정식입니다. 얘들아. 여기서 일단 방정식은 방정식이지. 부정이 뭘까? 한번 얘기했었어, 우리. 그 얘기할 때 했어. 야, 두 함수에서 연립을 하래. 교점을 찾으려면 왜 연립을 해? 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거야. 부정이 뭐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 있지? 아니야! 라는 부정도 있지. 근데 그거 말고 그거는 명제에서 나오는 부정이고 공통수학 2.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뭘까? 약간 그 영어에서 나오는 to 부정사의 부정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 to 부정사가 뭐야? 품사 맞나? 정해지지 않았다. 약간 이런 말로 배우지 않아? 아니야? 뭐도 명사도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배우지 않아? 자, 그런 게 있는데 영어 선생한테 배우세요. 자, 아무튼 수학은 그거랑 조금 달라. 자, to 부정사의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야. 알았지? 정해지지 않았다인데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은 정할 수 없다가 맞아. 알았죠? 자, 왜? 아이, 계속 너무 지저분해. 계속 너무 지저분해. 이런 거라서. x에 2, y에 0 넣으면 성립. x에 0, y에 1 넣어도 성립. x에 예를 들어서 4, y에 마이너스 1 넣어도 성립. 해가 무수히 많아. 그걸 부정이라고 한다. 알았죠?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지 말자. 불능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불능이 뭐지? 해를 구하는 게 방정식인데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야? 해가 없다라는 말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 AX는 B꼴의 1차 방정식에서 사실 중학생 때 부정과 불능을 비슷하게 배웁니다. 요즘은 부정, 불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해가 무수히 많은 1차 방정식, 해가 없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부정,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0x는 0. 즉 A가 0일 때 B가 0이면 돼. 그런데 해가 없으려면 역시 A는 0이야. 무조건 부정이나 불능이 되려면 0x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B는 0이 아닌 누군가 들어갔을 때 해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에서 배워오거든. 또는 놓쳤다, 또는 안 배웠다, 또는 까먹었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이렇게 참고는 해놔. 저것도 가끔 나오더라. 2학년 때 보니까. 1학년 때 보니까. 알았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정 방정식은 저런 것들도 일단 부정인 방정식들도 다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부정 방정식은 어느 단원이야? 연립 방정식 단원이야라는 걸 참고를 해보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냐? 문자가 두 개가 있는데 식은, 즉 방정식은 딸랑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문자가 두 개인데 식 하나밖에 없으면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그는 무수히 많겠지. 알았니? 그때 우리가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부정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냐? 다른 식을 제공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식은 무조건 하나니까 1번 근이 무슨 조건?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 부정 방정식. 두 번째는 근이 반드시 허근은 아니에요. 실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풀 수 있는 부정 방정식. 해는 한 쌍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다. 두 쌍 이상 나올 수는 있어. 근데 4개, 6개, 1개 하면서 개수로 유한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원래는 무한계잖아. 자, 그래서 정수 조건은 기본적으로 푸는 게 뭐냐? 자, 요거 풀이하는 방법 지금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정수 조건은 인수분해가 기본이야. 근데 그냥 인수분해가 되면은 너무 쉽지. 그래서 상수항은 문제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적당히 변형하여라고 해요. 근데 이 적당히 변형한 후가 뭔 말인지가 헷갈려. 그래서 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좀 다르게 부를 겁니다. 너네가 요리 해본 적은 없겠구나. 요리 책을 보면은 요리 책에 나오는 제일 어려운 말이 뭐야? 소금을 적당히 넣으셔. 이게 제일 빡치거든. 한 스푼이 적당한 건지 한 꼬집이 적당한 건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적당히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무시한 채. 근데 무시하라는 게 없다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바꿔도 되도록 필요한 상상 가져다 쓰도록 무시하라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상상이 3, 5 뭐가 있어.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Y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했다 치자. 그래서 상상을 적당히 변형했어. 원래는 예를 들어서 5였어. 그럼 뭐야? 우변으로 3이 넘어갔겠지. 원래 마3이네. 아무튼 넘어갔어. 알았죠? 원래 상상이 마이너스 5였어. 그래서 나는 마2와 마3으로 나눠서 마3을 넘겼다고 치자. 그때 얘네들이 뭐야? xy가 정수면 x 플러스 1, y, x 마이너스 1 이런 것들 다 정수잖아. 정수와 정수의 곱이 우변이 반드시 정수일 거다. 정수가 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정수들이 뭐다? 3의 양수가 아니라 약수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답은 딱 몇 쌍? 4쌍이 나오는 거야. 1, 3, 3, 1, 마 1, 마 3, 마 3, 마 1이 나오도록 하는 x랑 y들. 알았니? 요게 기본 풀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5였던 상수항을 적당하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으로 바꾼다면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야. 인수분해 하려면 마이너스 2가 필요합니다. 야. 당연히 인수분해 하려면 마이너스 2가 필요할 거야. 그 얘기를 한 거다. 나는. 알았지? 얼마로 변형을 하고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수 상수항을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좀 이따 뭔지 다시 한번 문제 보고 얘기하자. 두 번째 실수 조건은 쉬워. 기본 풀이는 쉬워. 뭐야? 실수의 가장 큰 성질. 실수의 큰 성질 뭐다? 제곱하면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이번에는 상수항 다 써야 돼요. 0으로 나온다면은 우리의 해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y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갈게요. 755번을 보면은 딱 보자마자 뭐야? 식이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네. 아, 부정방정식이겠군. 그래서 뒤를 보자. 정수 xy. 정수 조건이다. 그죠? 그럼 뭐 하라 그랬어? 얘를 보면서 상수항을 무시하고 얘만 보면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당연히 빨리 바로 보자마자 보일 때도 있겠지만 개수가 지저분하면 잘 안 보일 때도 있어. 맞죠? 그때는 뭐 해주세요? 공통인수를 묶어보세요. 그러면 보일 거다. 알았지? 공통인수래. 공통부분이라 해야 되나? 아닌데, 그건 치환형인데. 아, 문자 여러 개구나. 내림차순 정리해보세요. x에 대해서. 그러면 x에 묶인 게 y 플러스 1이고, 그럼 뒤에도 y 플러스 1이 필요한 거야. 그럼 상수항은 뭐? 마이너스 3이었는데 1만 썼네? 마이너스 4. 어디로? 우변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좌변은 x뿔 1, y뿔 1 인수분해가 가능해졌고 는 4.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거 보자마자 보인다. 지금 이 문제는 안 보일 때 때문에 내림차순 정리를 해준 거다. 자, 그럼 어쨌든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1이 둘 다 각각 뭐야? 정수인데 정수 곱해서 4라는 정수를 만들려면 4의 약수들. 그래서 뭐다? 1, 4, 2, 2, 4, 1 승 안 보이겠는데? 마 1, 마 4, 마 2, 마 2, 마 4, 마 1까지 총 몇 쌍? 6쌍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자연수 xy라고 했다면 또 개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각각을 만족하는 누구누구를 찾아보자. x랑 y를 찾아보자. x는 뭐? 0, y는 3. 얘는 1, 1. 얘는 3, 0. 여기는 마 2, 마 5. 여기는 마 3, 마 3. 여기는 마 5, 마 2. 그래서 x, y를 곱한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10이겠네요. 됐나요? 끝. 이렇게 푸는 게 정수 조건의 부정망정. 정수 조건의 부정망정식은 이게 다야. 알았니? 끝. 별거 아니죠?
넘어가도 되겠어?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실수 조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거기 들어봐요.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뭐 하면 된다?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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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기본 문제를 하나 풀 건데 저 책 문제 말고요. 있나? 책에? 요거 하나 있다. 이거 먼저 하고 갈까? 자, 759번을 먼저 볼 겁니다. 알았죠? 759번 문제를 보면은 보이냐? 한다. 얘들아, 이 제곱식을 찾으려면은 2차항이 힌트일까? 1차항이 힌트일까? 1차항입니다. 1차항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한번 생각해봐. 얘만 가지고 가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도 가능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도 가능하고 x 플러스 2의 제곱도 가능하고 x 플러스 3의 제곱도 가능해. y 제곱 하나만 쓴다 치면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구나. x제곱. x제곱의 개수를 4를 다 쓰든 1만 쓰든 어쨌든 4를 그냥 다 쓴다고 생각하면은 2x 플러스 1의 제곱, 2x 플러스 2의 제곱, 2x 플러스 3의 제곱, 2x 플러스 4의 제곱 다 가능하고 2x 마이너스 y 제곱, 2x 마이너스 2y 제곱, 2x 마이너스 4y 제곱 엄청 많이 가능하죠. 이것만 가지고는 유출을 못해. 하지만 누구를 보면 1차 항을 보면 누가 봐도 뭐 하고 싶어? y 플러스 3 또는 3y 플러스 1 둘 중 하나잖아. 그지? 그래서 1차항이 기준이다. 알았죠? 두 번째, x에 대한 1차항이 있는 게 아니라 xy에 대한 1차항이 있어. 얘는 누가 봐도 개수는 몰라도 요놈의 제곱식인 거 알겠지?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런 꼴로 바뀐다는 얘기야. 뭔 말할?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 개수를 따져보자. x는 어디 있어? 딱 한 번, 앞에 한 번 쓰였네. 그러면 4x제곱 다 가져다 써야 된다는 얘기네. 2. 그런데 마이너스 4xy를 만들고 싶네. 여기 마이너스만 붙으면 되네. 그럼 y제곱은 한 개 썼지.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개 썼지. 그럼 한 개는 뒤에서 쓰면 되네. 그러면 6y 플러스 9 남았네. 플러스 3의 제곱. 끝. 이런 식으로 추론하듯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답은 뭐야? y는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면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아니야? 그죠? y가 마이너스 3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지. 맞지?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9. 3번이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근데 이게 달까? 그게 아닌 게 문제야. 자, 정수 조건은 딱 이 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수 조건은 이 풀이만 가지고 못 푸는 문제가 있어. 그게 지금 센에 없으면은 프린트로 갈 거고, 센에 있으면은 센으로 갈 건데, 센이 없어. 프린트로 가자. 바로 가자. 자, 이게 다가 아니야. 알았지? 이게 그나마 비슷하네. 근데 정수 느낌이라서 이거 안 할 거야. 자, 어디로 가냐면, 책 문제. 목이 이거. 324번 풀어봅시다. 책이 아니라 프린트 문제. 각자 풀어보세요. 씨발 안 풀린다면서 왜 풀라는 거야 이러지 말고 고민을 해보란 얘기야.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오타 아닙니다. (324번)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 기기. 자 봅시다. 못합니다 이거. 뭐요? 완전 제곱식 못 만들어. 자 일단은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x랑 y 뭐 더군다나 마이너스까지 필요해. 근데 얘를 생각을 하면은 x 플러스 1이 또 필요해. 근데 x제곱이 뭐야? 최소 1밖에 안 되잖아. 못 만들어. 뭐 적당한 4분의 1 같은 거 붙이려고 하면은 얘가 바뀌어버리고. 이해됐음? 그래서 이거는 못 만듭니다가 맞습니다. 왜 못 만드는지는 좀 이따가 제대로 된 풀이를 쓰고 나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못 만들면은
하나에만 집중을 해. y도 실수지만 x가 일단 실수겠지. 저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 x와 y 두 개의 문자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x 하나만 문자로 생각을 해보자. 알았지? 뭐 한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거기까지는 했더만. 그러고 나서 y 없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푼다? 얘가 무슨 걸 가진다? 실근 x. 실수를 가진다. 뭐 써야 되겠어?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가볼까요? y-1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1을 쓴다. 보여? 눈치 빨리 챘나? 이게 나오는 거야. 알았어? 그럼 실근이니까 뭐 해야 돼? 0보다 크거 나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여?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양수가 될 수는 없겠지. 무조건 0 하나 가능하고 y는 1인 거야. 마이너스 1이네. 그럼 y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 대입하면은 x 하나 나올 겁니다. 완전 제곱식 또 나올 거다. 당연하지. 판별식 0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잘 안 보여? 정민아, 너 비키래.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야. 다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실수 조건인 문제는 뭐 있다, 얘들아? 일단은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표현을 해보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기는 해. 근데 안 될 때가 있을 거다. 그때는 뭐 하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시면 돼. 근데 크게는 안 나올 거야. 무조건 0만 가능하게 나와 있을 거다. 지금처럼 마이너스가 붙은 제곱식 나오면서. 알았죠? 알았죠? 끝. 여기까지. 물론 범위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 없나? 아무튼 여기까지다. 어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봐봐.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 이거. 이거 만드는 게 더 빡세겠는데? 아니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못 찾았는지를 보여줄 거야. 완전 제곱식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되긴 해. 잘 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만드는 게 더 빡세다, 야. 안 보여. 잠깐만, 근해 공식 써보자. 안 되겠다. 찾다가 시간 다 가겠다. 이거지? 헷갈려! 이게 뭐야? 이렇게 쓰면 되지. 맞죠? 맞죠? 어차피 잠깐만. 마이너스가 신경 쓰이네, 자꾸. 원래 0이 돼서 사라져야 되니까. 이게 신경 쓰이네, 이게. 그냥 이거라 치자. 0 됐다 치고, 사라졌다고 치고, 얘만 y라는 거죠. 이거라서. 항이 3개짜리 제곱식이라서 우리가 못 찾았던 거다. 알겠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끝. 여기까지. 어때요? 할만한가요? 그래서 이거지, 이거. 아니, 지금 근데 이게 안 맞아, 지금. 뭐가 문제야, 이거? 뭐야, 이게? x제곱, y제곱이면 안 되지 않아? 아이, 스트레스 받네. 어? 어. 아, 근데 이게 계수가 안 맞잖아. 저거 그냥 제곱. y제곱 나오죠. x제곱, y제곱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건가?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또. 이씨, 어떻게 맞추지?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항 3개짜리 제곱식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잖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찾지는 못하거든. 더군다나 2개 이상이 있으면. 개수가 다행히도 1, 1, 1, 2 맞춰져 있으면 다행이지. 그러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음? 정민 씨? 그래서 제곱식의 합으로 못 찾는 경우는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 쓰면 되고, 왜 못 찾았었다 이 문제는 항 3개짜리 제곱은 우리가 눈대중으로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 알았지? 그래서 안 보였던 거라서 밑에 거를 푸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풀리는 문제 또한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무조건 돼. 이게 빨라서 그렇지 밑에 걸로는 못 푸는 문제가 없기는 하다. 알았지? 당연히 실수 X니까. 당연히 성립할 거니까. 알았음? 끝! 여기까지. 어때요? 할만하죠? 자, 오늘의 숙제 몇 개 안 된다. 센으로만 치면은 남아있는 문제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의 끝까지 풀어오시는 게 오늘의 숙제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린트로 더 연습할 사람들은 그걸로 부정방정식 공통근에 대해서 정을 연습을 하세요. 아, 근데 아직 유형 하나 더 남기는 했어. 완전 끝은 아니야. 그 얘기는 금방 끝날 거라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일부러 뭐 숙제 양을 줄이려고 한 거는 아니기는 한데, 일단은 다음 시간에 숙제 질문이 있어 봐야 뭐 CCD 때문에 좀 되긴 하려나? 아무튼 몇 개 되지는 않을 거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질문한 거 보면 항상 몇 개 안 되잖아.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을 풀 건데, 여러 가지 부등식 쪽에서는 2가지 내용이 메인이다. 하나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오케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계속 전에부터 강조했던 그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 요 2개가 사실은 진짜 메인이야. 3개라고 해야 되는구나.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까지 치면. 그 3개만 거의 딱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막 연립 부등식 이런 것들은 당연히 너희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숙제는 나가겠지만. 알았지? 그래서 다음 시간 내용 미리 말합니다. 어려워요. 알았지? 부등식 잘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한 주 정도 남을 거야, 우리 12월. 그러면 그 한 주 동안 경우의 수 마무리 지으면 공통수학 1은 끝나. 전에 말했듯이 공통수학 1은 그렇게 해서 끝을 낼 거고, 공수 2 반이 이제 조금 덜, 진도는 덜 끝날 거다. 조금 느리잖아. 아무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반 같은 경우에 지금 너희 반 다들 목일반 지금 1월 이후에 혹시 내 수업으로 들어오나? 우리 반 애들 거의 그대로 가고 잘하는 애들만 조금 섞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반은 이제 좀 많이 심하러 갈 겁니다. 1월 달 수업은. 알았죠?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한다 치면 공수원은 계속 반복하긴 해야 돼. 물론 뭐 너희가 공수 2를 하든 대수를 하든 미적분 1을 하든 더 나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괜히 그거 했다가 건드렸다가 너희가 지금 고등 수학, 고등 시험을 아직 한 번도 안 봐봤잖아.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예전에 해본 적이 있기는 하거든. 근데 잘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실전 감각이 약해가지고 생각보다 점수 안 나온 경우가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2학기나 2학년 때 다시 올라가는 수준으로는 가는데 한 번 미끄러진 경우는 꼭 한 명 이상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좀 선행을 쫙 뺐더니. 그래서 웬만하면 공수원은 고정을 할 거고요. 1, 2월 달에는. 대신에 뭐 특강으로 한 과목 또는 2과목을 더 들을 때 뭐 누구는 공수2를 듣든 누구는 대수를 듣든 누구는 미적분을 1을 듣든 좀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하나 더 하려는 거. 그걸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공수2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대수를 들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미적분 1은 우리 학년 기준으로는 미적분 1이라는 수업은 없는데 우리 윗학년 특강에 또 미적분 1이 나오거든. 그걸 너희들 수업으로 대체해서 들어도 되고 특강. 그럼 너희들이 이제 선택으로 갈 수 있게 할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오늘 마지막 문제. 또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에 뭐? 정수근.
근들이 모두 다 뭐다? 정수다. 이거는 진짜 쉽습니다. 맨날 쉽대, 그지? 뭐라고 잡아봐? 어떤 정수근들을 알파와 베타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뭘 써봐? 두근은 뭐야? 라두근? 두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봐요. 근계관이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봐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문자에 그 계수에 문자 m 같은 게 쓰여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에 대한 식. 알파 곱하기 베타는 m에 대한 식이지. 그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에 대한 식을 적당하게 연립해서 어느 부분을 이쪽에 있는 부분에 그 m이 있다 그랬지. 이 부분에 있는 문자를 소거시켜줘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남아? m은 사라졌고 알파, 베타만 남고 식 하나 나오지. 뭐가 나왔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됩니다. 알았니? 이게 마지막 정수근이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자, 책에 아마 또 없을 거라서 프린트 문제 하나 딱 하고 마무리 짓자. 몇 번으로 간다? 그냥 간단한 거 갈게요. 여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314번 가보자. 자, 뭐요?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입니다. 의 두 근이 모두 뭐래? 음수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정수.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디까지만 보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라는 사실만 보고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은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가 a 뿔 1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고 잡고 우리는 뭐 한다? 위의 식을 2배 해서 더해보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우변은 뭐가 됐어? 3이잖아. 그러면 이게 부정방정식이고 정수 알파 베타에 대한 걸로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왜 굳이 m을 없애요? a네. 왜 a를 없애요? 알파 나와 베타를 없애면 안 돼요? 가능하면 하면 좋지. 해도 상관은 없지. 좋지라기보다.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무조건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없앨 거야?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a나 m 같은 걸 없애려고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뭐다?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음? 그럼 우변은 7 소수네? 땡큐네. 1, 7, 7, 1, 마 1, 마 7, 마 7, 마 1. 딱 4쌍 나오잖아. 저 소수네. 막 4 같은 합성수면 좀 짜증나겠지. 6 같은 거면 이제 욕 나오겠지. 근데 이제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의 실수라서 뭐야? 음의 정수라서 뭐야? 요 두 개가 답이겠지. 알파가 마3, 베타가 마9. 알파가 마고, 베타가 마3. 뭐 하래? 어차피 곱을 구하거나 하는 거지. 그냥 A 구하는 거지. 그래서 곱을 해보면은 이거든 저거든 똑같은 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A가 나올 거예요. 요게 마지막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이라고 하는 응용 유형이다. 알았지? 자, 공통근이랑 정수근은 지금 세네. 충분한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을 거야. 부정방정식도 마찬가지. 나중에 너희들이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를 가지고 가면서 내신 대비를 하게 될 텐데 그때도 똑같아. 거기서도 부정방정식 정수근 실수근을 지금보다는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한 유형으로 다 때려 넣고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마플 시너지가 진짜 두껍거든. 교재하면 이게 마플 시너지거든 지금. 너희 교과 과목 공통수학 1은 아닌데 그래서 훨씬 두꺼운데 이게 문제만 있는 거야. 해설은 뒤에 영상 또 있어. 문제집 두께가 이만하거든. 자, 아무튼 이런 걸로 내신 대비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부정방정식 충분히 연습을 못 할 거라 지금 내가 준 프린트 있죠? 이거는 아마 너희들한테 또 한 번 더 나갈 거야. 내신 대비하는 뭐 1, 2월 달 말고 3월 이후에. 알았음? 그리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예고한 대로 조금 빨리 끝났고요. 다음 시간은 오히려 늦게 끝날 수도 있어. 우리 목요일 날 이제 6시, 8시 수업하고 8시에 나랑 클리닉을 하잖아. 그래서 목요일 날은 아마 8시보다 좀 더 수업을 할 수도 있다. 너희들 최대한 이해하는 걸로 기준으로 갈 거라서 뭐 막 3시간, 4시간까지 늘어나진 않겠지만 만약에 좀 너무 길어지면은 클리닉을 아예 제외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상태 봐서
근데 클리닉 푸는 수준을 보면은 굳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30분 정도는 아마 조금 오버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 알았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케이?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드렸어요.